빠르게 변하는 시대, 문화산업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시대의 요청과 대중들의 요구는 문화산업의 가장 중요한 나침반입니다. 원소스에 대한 대우,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과 기회를 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글로벌 시대는 문화산업에 어떤 변화를 요구할 수 있을까? First off, make a product that appeals to the mass audience. And that means not just one kind of person, not just one ethnicity, not just one race, but try to appeal to everybody. 세계 최고의 문화 강국 미국. 엄청난 규모의 영화사들,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 걸친 수많은 문화 산업들이 공존하고 있는 곳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문화 산업을 일궈내고 또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이들만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최근 겨울왕국의 대성공으로 다시 한번 애니메이션 최강자로서의 저력을 드러낸 월트 디즈니. 이 월트 디즈니가 글로벌 미디어 그룹으로 성장한 배경에는 바로 원소스 멀티유즈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의 콘텐츠를 이용해 영화와 방송, 테마파크 등 엄청난 규모의 부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분야를 계열화하는 것이죠. I've been an annual pass holder since 1999. I come at least twice a month, if not more often. Can you tell me what it is? What's all these? This is pin trading. This is something that Disney started about 12 or 13 years ago, where people buy pins and then they trade pins with each other. How many times have you been here? 130 or 59. He's been coming since he was about 7 months old. Well, I think it was his first time, maybe a little younger. He's now 9, and he comes most of the time that we do. So he's here once or twice a month also. Maybe because they deal with very basic human things like, you know, love and family and something someone can relate to. Right? Everyone can be kids. A lot of family, a lot of messages in the cartoons themselves, you know, that appeal to families too, you know, because it shows some form of morals and good deeds, and you know, that's kind of what we like, you know, and it carries over, you know, just. 월트 디즈니는 월트 디즈니 픽처스 등 수많은 영화 제작사뿐 아니라 ESPN과 ABC 등 거대 방송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들의 꿈인 테마파크도 전 세계에 11곳이나 보유하고 있죠. 원소스 멀티유즈, 하나의 콘텐츠를 개발해 이를 TV와 테마파크 등에 활용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키운 월트 디즈니는 다각화의 저력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문화의 산업화라는 의미는 다각화나 글로벌화 또는 수직 계열을 통해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미디어 그룹들이 미국 할리우드를 주도하고 있다. 그래서 그 미디어 그룹들의 그 글로벌 경쟁력이 결국 미국 할리우드 힘의 원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원소스 멀티유즈 성공 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수많은 어린이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 동화책. 이 작품은 원작의 인기에 힘입어 뮤지컬로 변신했습니다. 그리고 이뤄낸 대성공. 물론 다른 분야로의 변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초반에 우려가 많으셨어요. 아니, 익숙한 어떤 이미지를 그대로 차용하지 않고 왜 배우 그대로 나와서 연기를 하게 하는가. 근데 저는 이제 그 비주얼만 따오는 형태가 아니라 그 원작이 가지고 있는 정서라든가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인물 캐릭터가 좀 더 아이들에게 가깝게 느껴지고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사람이 직접 연기하는 방식으로 만들었거든요. 해외 진출에 성공한 애니메이션 구름빵.
재미와 교훈을 성공적으로 담아낸 작품이기에 그 전파력은 엄청났습니다. 미국하고 영국, 불란서 이 나라들의 유아교육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본적인 교과 과정을 함께 분석을 해서 그 내용을 추출해가지고 우리가 스토리를 만들 때 반영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해가지고 14개 나라에서 이미 방송이 끝난 상태고요. 계속해서 확장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이 원작 동화로 사랑받으면서 제작사는 또 다른 전략을 세웠습니다. 작품 속 캐릭터를 이용해서 다양한 상품을 만들자는 기획. 그렇게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시도된 노력은 성공이라는 결실을 가져다 줬습니다. 구름빵 캐릭터 하나가 이런 아까 파생된 산업에서 연간 600억 정도 매출이 발생되었다 볼 수 있고요. 원작을 다양한 분야로 활용하는 원소스 멀티유즈 전략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작이 게임인 경우도 다르지 않습니다. 전 세계 100여 개국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온라인 게임. 오랜 사랑을 받아온 이 게임을 바탕으로 마련된 체험전. 재미는 물론이고 교육적인 효과까지 동시에 경험하게 하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모니터로 보던 세계, 책으로 보던 세계를 직접 내가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이들의 기대감과 상상력을 조금 더 불러일으켜 줄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실제 경험하면서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발휘했던 것 같습니다. 게임 안에서만 존재하던 세상과 캐릭터들과의 만남. 이러한 시도는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재미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모험 어드벤처 이런 식으로 좀 흥미로워해요. 거기 뭐 퀴즈 푸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조금 다른 데보다는 아이가 집중할 수 있게끔 이렇게 흥미를 유발하는 게 있어서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애들이 대부분 놀이 문화 거의 없잖아요. 오프라인으로 이러는 거라도 있으면 애들이 나서 아무래도 애들끼리 노는 것보다는 이런 캐릭터가 있고 이런 게 있으면 아무래도 애들이 더 재밌게 잘 놀겠죠. 이 게임은 교육용 책과 애니메이션, 식품과 의류 등 천여 종의 다양한 제품으로도 출시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원소스 멀티유즈 산업의 경우 성공을 위한 핵심 비결은 무엇일까요? 각각의 산업군에 따라서 원 컨텐츠가 흔들리면 나중에는 정말로 정체성이 무너지는 결과를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관된 정책이라든지 일관된 매뉴얼이라든지 어느 누구를 만나도 일관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가 요충지다. 최정의 스파이 내 난파 임무는 동구야! 달동네 슈퍼집 바보. 원소스 멀티유즈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것. 웹툰으로 태어나 영화로 더 큰 사랑을 받은 작품들. 영화계의 웹툰 사랑은 좀처럼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작가들은 작가들대로 검열이나 비용의 부담 없이 도전할 수 있게 되고 독자들도 이제 비용이나 뭐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하게 즐길 수 있게 되니까 이야기는 이야기대로 풍부해지고 인지도는 인지도대로 높아지니까 영화인 입장에서 보면은 작품의 개발과 홍보에 드릴 수 있는 힘을 상당히 줄일 수 있거든요. 대학로에서 관객들의 관심 속에서 공연 중인 이 작품. 이 또한 웹툰을 원작으로 한 작품입니다. 영화계뿐 아니라 공연계에서도 웹툰으로 눈길을 돌린 지 오래. 물론 공연계의 웹툰 사랑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 희곡이나 다른 것들을 가져오게 되면 홍보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그런 한계들이 좀 있어서 이미 알려져 있는 인지도 있는 작품들을 많이 가져오려고 선택을 하는 것 같고요. 대중들이 재밌으려면 선택한 제작자 입장에서 재밌어야 하는데 제작자들도 웹툰을 그만큼 재밌게 봤기 때문에 선택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대중들의 관심은 어느 분야에서나 제1의 기준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 웹툰으로 인기를 검증받은 작품은 자연스럽게 공연계에 관심을 집중시킵니다. 컴퓨터 모니터 속에서 글과 그림으로만 만나볼 수 있었던 캐릭터와 이야기들은 무대에서 새롭게 태어납니다. 제가 웹툰을 안 봤었는데 이제 보고 집에 가서 이 웹툰 찾아서 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극을 하나 보여주고 싶어서 많은 작품을 고르다가 이 상봉 이발소라는 거 웹툰이라 그래갖고 제가 인터넷으로 1화부터 마지막 회까지 다 빌려봤는데 이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작가님 그 팬들 그분들이 좀 많이 보러 오세요. 이제 삼봉 이발소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도 뭐 책으로도 사고 웹툰도 보고 뭐 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셔서 또 웹툰과 다르게 또 다른 재미가 있었다고 뭐 더 좋아하시는 부분도 있고 오히려 또 웹툰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와서는 또 뭐 재밌게 보고 가시고. 다양한 장르에서 원작으로 사랑받고 있는 웹툰. 웹툰 작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사실 웹툰 초창기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사람들의 인식도 별로 안 좋았고 이게 무슨 만화냐, 뭐 쉽게 인터넷에서 그냥 공짜로 보는 게 이게 무슨 만화야, 너무 가볍지 않느냐, 뭐 이런 시선이 있었는데 이제는 웹툰이 정말 많이 웹툰 시장도 커지고 많이 발전을 했다는 증거 같아요. 얼마나 재밌는 이야기냐에 따라서 영화가 될 수 있고 드라마도 될 수 있고 또는 뮤지컬이라든지 또 다른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원작에 대한 대우가 그렇게 썩 좋다라고 저는 생각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문화 강국이 되고 또는 문화로서 뭔가 이렇게 경제적인 무언가를 얻으려고 한다 그러면 원소스에 대한 대우 그리고 원소스에 대한 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과 기회를 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좋은 콘텐츠가 나오려면 저는 창작자 중심의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콘텐츠 제작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과 많은 정열과 많은 애정을 쏟아부은 그분들이 이 콘텐츠 생태계 속에서, 이 시장 생태계 속에서 제대로 대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게 정부의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콘텐츠. 공연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사실을 인식해왔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목표로 한 글로벌 기획 작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공연장에는 외국인 관객들이 유난히 눈에 많이 띕니다. Sepertinya kayak drama musikal campur komedi-komedi seperti itu yang ada di bayangan saya, ya. Jadi sepertinya drama musikal dan komedi. Nah, seperti yang ada di bayangan saya. もちろん期待しますよ。ワクワクしてますよ。この有名なショーですからね。ぜひ一度見たいと思ってました。 언어의 벽을 뛰어넘는 넘버볼 퍼포먼스,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나 관심을 가지는 음식이라는 소재. 그 보편성 안에서 특별함을 찾을 때 해외 진출은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I think everything is interesting, yeah, but especially like the last part where they showcase their own talent, yeah, be it like dancing or beatboxing, yeah. A part that's somebody they're dropping the pillow. Yeah, that's very interesting and get every audience involved in the show. I think this is really good. Yeah, I think the audience have a chance to involve in the show I think this is a big success. 세계인이 원하는 무대가 무엇인지 짚어내는 것. 그것이 성공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동양과 서양을 구분짓지 않고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그들한테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는 건 뭔가, 공통적으로 좋아할 수 있는 코미디와
공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꾸미는 것이 제일 중요했어요. (21세기) 세계 뮤지컬의 중심지이자 런던의 제1관광 명소인 웨스트엔드. 50여 개 극장들이 밀집해 있는 이곳엔 한 해 평균 1,500만 명의 관객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Well, I think the West End is a really special part of London and a special part of Britain. And it hasn't happened in 1 or 2 days. It's happened over centuries. If one goes to the theatres in the West End, some are new and modern, but most of them are protected buildings that they've been there for hundreds of years. So a visitor to London and to the West End gets a wonderful heritage experience, but can watch modern plays, can watch musicals today. And there's a clustering that we get these creative businesses, and then very closely surrounding all of those. 런던을 찾는 관광객 한 명이 입장권을 사는데 평균 20만 원을 쓰고 1년 동안 무려 1조 원어치의 표가 팔린다는 웨스트엔드. 이곳의 관객들을 만나보면 웨스트엔드에 대한 애정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We come to quite a few musicals to London, right? Yeah. West End, it's always nice to come to. It's always because it's a very buzzing place, very exciting place. So yeah, that's why I like to come. The theatre of London is the best in the world. You know, you can do whatever you want. You can see so many different musicals. We've seen The Phantom, we've seen Lion King, and tonight we're going to see The Bodyguard now. So looking forward to it. 우리가 주목해야 할 작품, 뮤지컬 보디가드. 우리나라 기업이 공동 투자한 작품으로 이것은 우리 공연계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London is the most significant thing about London for theatre is that you can originate something here, you can make something here that can travel the world. Mamma Mia started here, Les Miserables started here, Phantom of the Opera started here, Miss Saigon started here. And I think what you can achieve in London and on Broadway is you can create a brand. 1차적으로는 브로드웨이나 웨스트엔드에서 어떤 크리에이터들과의 어떤 공동 작업들을 하고 또 그런 어떤 과정상에서 저희 크리에이터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가면서 한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공연을 산업화시키는 것 플러스 향후에 확장성 있게 가기 위한 어떤 글로벌 시장에서의 우리의 존재감들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권리를 갖고 있는 작품들이 결국은 선진 시장에서 일단 각광을 받게 하는 구조,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뭔가 이 한국의 어떤 그 산업의 규모도 바뀔 뿐더러 좋은 어떤 크리에이터랄지 스태프들, 그다음에 배우들까지도 굉장히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뮤지컬로 대성공을 거둔 후 영화로도 제작된 이 작품 김종욱 찾기. 국내 흥행을 발판 삼아 중국 진출까지 성공적으로 이뤄냈습니다. 국내 공연과는 달리 약간의 변화를 줬던 중국판 김종욱 찾기. 중국인 관객들의 정서에 맞춘 결정이었습니다. 可能韩国它的一些文化上面，跟中国的有些文化上面有一点点差异，可能比如说体现在，它有一个道士跟咖啡女郎，可能中国没有，我们就要想那个地方可能要替换成什么样的部分，然后从情感上来讲，加强了亲情的这条线索，这是跟原来的韩版有点不一样，所以包括。 把父亲的这个戏的部分加重了，对，所以可能特别是在情感跟文化上面有一些比较明显的调整。我觉得像我们这次的这个韩国音乐剧，它做成中文版之后，它讲的是寻找初恋，那从名字来听就很浪漫，而且这个字眼其实这个名字其实能够吸引到每一个年龄段的人，因为每个人都有初恋。对于这点来说，我觉得。 韩国的音乐剧，它能够用这个题材、这个感觉，
我觉得能够非常的在这个市场上能够非常的迅速的打开。 방송계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한류가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바로 방송 포맷 수출입니다. 중국 방송이 국내 예능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면서 포맷 수출이 이루어졌고 속속 성공을 거두면서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과거에는 포맷 판매라는 걸 크게 기대할 수 있는 분이 없었고 저희 채널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구매를 주로 했었는데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포맷을 개발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팀도 꾸려지고 그다음에 마켓에 나갔을 때 피칭도 하면서 하나씩 성과가 좀 생기기 시작했어요. 공연뿐만 아니라 한국 영화의 해외 진출도 활발합니다. 세계 시장에 어떻게 진출해야 하는지 그 해법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은 영화 설국열차. 할리우드 배우들이 대거 등장해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해외 진출 방식을 택했습니다. 작년서부터는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합작 영화를 통해서 현지화된 영화, 그 대신 한국의 어떤 인적 인프라, 감독이 될 수도 있고 배우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시나리오, 아이템, 그다음에 제작 노하우 등 그런 것들을 같이 시너지를 내서 현지화된 영화들을 지금 합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글로벌 진출에 있어서 그 제대로 된 수순을 밟고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고요. 한국 시장을 넘어 중국 시장에 도전했다는 것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한중 합작 영화 미스터고. 우리나라의 시각 효과 기술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면서 영화 제작의 새로운 동력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류 컨텐츠를 좀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서로 쌍방향 교류를 좀 더 확대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그런 창작 시스템을 전파하는, 그래서 현지화하는, 이것은 최근에 한류가 붐을 일으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방어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국가들의 그런 경계 인식을 누그러뜨리고 서로 교류하는 그러한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한 영화사. 지난해 이곳 영화사와 우리나라가 함께 합작으로 진행했던 영화 이별계약은 중국에서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중국과 한국 간의 협력의 필요성과 가치를 확인하는 기회였습니다. 那么韩国呢，作为亚洲在电影方面最成熟的一个电影市场和电影国家，所以呢，因为韩国的类型，包括它经历了韩国最顶峰的那个经历，这个经历在中国的电影市场当中都是没有经历过的。 所以呢，我们跟韩国合作是可以在整个制作过程当中可以借鉴到韩国的很多对市场的一些理解。那么第四呢，因为韩国的创作人才，包括他们的编剧、导演各个方面的技术人才，都比国内的制作人才在创意和经验方面要丰富很多。所以呢，这些方面的一些合作是我们选择韩国电影合作的一个核心。 개봉 한 달 동안 약 360억의 흥행. 중국 로맨스 영화 중 8위를 기록한 한중 합작 영화 이별계약. 중국 현지에서 합작 영화의 대규모 성공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준비 중인 한국과 베트남의 최초 공동 기획 영화. 이 영화에 참여하는 배우들과 스태프들의 기대는 남다릅니다. 특히 베트남 제작진은 발전된 한국 영화와의 공동 작업을 반기는 분위기. Ở Việt Nam thì cái thể loại mà được ưa thích nhất vẫn là thể loại hài. Thí dụ như là tình cảm hài hước hoặc là kinh dị hài hước. Nói chung thì cái thể loại hài thì mà nếu mà đầu tư đàng hoàng và khán giả coi thấy cái sự đầu tư nè,
Rồi nếu mà câu chuyện hay nữa thì lúc nào cũng giống như là được ưu ái hơn nhiều thể loại khác. 현지화 또는 글로컬라이제이션. 일방적인 콘텐츠 수출이 아닌 현지 문화와의 교류. 이런 노력들이 쌓일 때 베트남인들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영화 전파뿐만 아니라 베트남 영화 산업에 좀 기여를 하고자 같이 저희의 기술과 여러 가지 노하우를 접목시켜서 좋은 영화를 만들면 이제 이 나라 문화 산업뿐만 아니라 이런 전체적인 이제 문화 전파, 산업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한국 문화가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우리만 수익을 가져오는 그런 컨텐츠, 그런 한류가 된다면 이거는 곧 단명할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그들과 같이 호흡하지 않고서는 절대 호응을 얻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현지화는 이거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적인 요건일 수밖에 없다.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은 여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다양한 채널과 제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홈쇼핑. 이곳 베트남에서도 그 노하우를 살려 명성을 떨치며 승승장구 중입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한국형 홈쇼핑 모델을 통해 높은 매출 신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이곳. 베트남 홈쇼핑사는 확연한 변화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Nhưng mà rõ ràng là đối với SCJ khi mà chúng ta lên sóng đã có một cái sự thay đổi đối với cái tầm chung của home shopping Việt Nam. Mọi người đang cố gắng đi theo cái chuẩn của SCJ, những cái chuẩn về hình ảnh cũng như là những cái chuẩn về nội dung bên trong cũng như là cách dẫn của show host, và mọi người thì thực sự đã có một cái sự học tập rất là lớn. 조명과 CG, 방송 포맷은 물론이고 무대 세트에 이르기까지 한국과 똑같은 슈퍼테인먼트 형태로 방송하며 방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합작 파트너가 안정적인 채널을 공급함으로써 매년 가입자 수를 지속적으로 증대시킬 수도 있고, 또한 다른 지역들의 베트남 63개 성대도시에 지속적으로 확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그 합작 법인에 상당히 많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각도의 접근과 노력이 필요한 시대. 세계 문화산업의 중심에 선 미국은 과연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미국 영화산업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Well, the United States has a very large film industry. The 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 claims that it employs 250,000 people around the country, and that in ancillary services there's another 1/3 people that are involved in the film business. 미국의 6대 메이저 영화사 중 하나인 20세기 폭스사. 현지화를 통한 한국 문화산업의 다각화가 이제 막 본격화되고 있다면 거대 할리우드 영화사들의 전략은 훨씬 공격적입니다. Historically, Fox has had taken calculated risks on creative and inventive content, and that's really been a key to our success. I think that we also embrace new technologies, certainly in the filmmaking process and the way our movies are exhibited around the world. 한국 영화사와의 파트너십을 꾸준히 시도하고 있는 20세기 폭스사. 한국의 영화 수준을 평가하고 그 성공 가능성을 보았기에 어쩌면 모험이 될지도 모르는 이 시도가 가능했을 것입니다. Century Fox does plan to continue to make movies in Korea. We obviously had great success with Running Man, and we're currently producing a movie called Slow Video in Korea. So we feel great about the Korean market and the Korean movie making industry. We feel like there's a lot of talent, and we're excited about it. 한국 영화에 관심을 갖는 것은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영화사와 함께 일하고 있는 할리우드의 한 영화사. 이 두 기업의 협력을 통해 수많은 영화가 완성됐습니다. So you're not expecting any notes back from client this week? Well, I wouldn't say that. Is that they have it today. They told us they would try to get back to us this afternoon with notes about the sharpness of the sparks and the motion below the blades. Okay, understood.
Hollywood movies. In other words, what did the American studios require? So they have that experience. Besides that, they also have the artistic skills and the technological background to accomplish the work. I mean, you have to have all that. 할리우드에서의 경험을 높이 평가받고 있는 한국의 원더월드. 이들이 처음 미국에 진출했을 때 겪어야 했던 시행착오들이 지금의 원더월드를 있게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상영되는 큰 규모의 영화 산업을 향한 꿈.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선 다국적이고 다각적인 시스템과의 연계가 필요합니다. 직접 부딪혀가며 배운 노하우는 그대로 재산이 됐습니다. 글로벌 마인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세계 시장에 팔릴 수 있는 작품을 기획해야 되니까 세계 시장을 이해를 해야 되고 거기에 맞게 운영하고 기획하고 관리하고, 그러니까 국내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좀 다른 거죠. 아예 숨이 틀린 거죠. 그래서 글로벌 기업 마인드가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경계를 넘어 세계로 진출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문화산업. 그에 맞는 옷을 갖춰 입는 것은 글로벌 시대의 기본입니다. 창의성 못지않게 그 창의성을 구현할 규모와 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更新的大家都能接受的这样一种文化发展中的新品种新的业态新的产品尤其我想呢希望最大的是在高科技的移动互联网的这个电子商务等等方面创造出一些新的业态来。 창조적인 예술가들의 아이디어를 상업적인 성공으로 이끌어 나가는 사업가들도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한다는 그런 기여도에 대한 사회적인 가치를 인정을 받고, 그래서 양자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됐을 때 문화산업의 근본적인 힘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